대본과 자료 수집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대로 가져오면 안되고 팩트만 가져와서 자료를 종합해 새로운 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영상의 출처를 표기하고 이전 영상들에도 출처를 모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들 프로텍트 카피라이츠님의 영상이 나온 책 표절 영상들을 포함해 직원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제작된 모든 영상을 찾아 직접 작가님과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이유는 나무 껍질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거리 행군을 마다하고 운 좋게 기차를 탄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기차는 이미 만석 상태에 기차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로 빼곡했죠. 현중일 전쟁 1년째인 193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상하이와 수저우, 난징, 카이펑 등 중국의 동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도망가는 중국 패잔병들을 쫓아 내륙으로 진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저우는 행정 중심의 큰 도시였으며 북쪽에는 거대한 황하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자 공황에 빠진 국민당 정부와 장제스는 특단의 작전을 펼칩니다. 일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자 정저우 위쪽의 황하강 제방인 화이안커우를 폭파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마침내 1938년 6월 6일 중국군 공병대는 화이안커우를 폭파시켜 대규모 수공을 가했습니다. 제방이 터지자 엄청난 양의 물은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성난 파도처럼 밀려나왔고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나라로 치면 절반 정도가 물에 휩쓸릴 정도였죠. 어쨌든 진격하던 일본군 두 개 사단이 물에 휩쓸리긴 했지만 피해는 미비했습니다. 대신 성난 파도는 일대에 살던 무고한 중국 주민들을 집어삼켰죠. 결과는 참혹 그 자체였는데 주민 89만 명이 사망하고 1250만 명이 이재민이 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화이안커우 사건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당시 국민당 정부는 황하제방을 무너뜨려 일본군에 타격을 주는 데에만 집중을 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전혀 내리지 않고 은밀히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중국은 모든 책임을 일본군에 떠넘기기도 했죠.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전 세계가 놀라 자빠졌고 심지어는 독일의 선전장관 게베스조차 황하제방 폭파는 악행이라며 비난을 표했습니다. 혁명이 기존의 정치 체제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화대혁명은 혁명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혁명이 기존의 사회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화대혁명은 이러한 정의에도 맞지 않는데요.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혁명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회 변혁운동인 68혁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지 않고도 더 많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타입의 혁명도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중국 문화대혁명은 그 어떤 혁명보다 훨씬 더 과격했다고 말할 수 있죠.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는 10년간 중국은 기존의 권력체계가 힘을 쓰지 못하는 무질서의 상태를 연출했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권력의 기본 구조나 경제 체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체제는 끊임없이 공격받았고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죠. 문화대혁명은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민중운동 속에서 탄생한 혁명 조직에 의해 시작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혁명과는 달리 위로부터 시작된 혁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국 문화대혁명은 1966년 8월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문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맘루크 왕조의 기원은 앞서 말했듯이 노예로 구성된 일종의 용병부대인 맘루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이집트 사회를 다스리던 아랍인들이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예를 사들여 맘루크라는 용병부대를 만든 뒤 그들의 전쟁에 내보내거나 치안을 유지하도록 했죠. 중세 국제적인 무역 상인이었던 아랍인들은 맘루크를 구성할 때 아프리카의 흑인에서부터 유럽의 백인 그리고 아시아의 황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티르크족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대초원 출신의 유목민족이었던 티르크족은 용맹스러운 데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공술에 뛰어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죠. 아닌 권력을 얻기 위한 결혼이었기에 아이베크와 샤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이베크가 14세 어린 소녀를 첩으로 맞아들이자 분노한 샤자르는 아이베크를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샤자르 자신도 아이베크의 하녀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자 맘루크 부대원들은 고이 지휘관인 사이프 아드닌 쿠투즈를 새로운 술탄으로 추대했습니다.